네, 맞습니다. 어머, 감사합니다. 저 오늘 쉬는 날이라 산책하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듣고 있었거든요. 시끄럽지 않으세요? 아, 예, 괜찮습니다. 이거 지금 방송 중인 거예요? 네네. 깜짝이야. 그러면 바로 질문 드릴게요. 네네. 너무 당황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 것 같아요. 네. 제가, 지금 거주는 노량진 쪽에 하고 있는데요. 네. 여기 새 들어있는 거 빼고, 그리고 제가 자금 있는 거 합하면 다 해서 5억 5천 있거든요. 예. 이럴 때 집 마련을 하고는 싶은데 아직도 좀 비싸잖아요. 예. 그래서 가볼 만한 데가 어디인지. 근데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직장이 남편하고 저하고 둘 다 직장에 가까워가지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근방으로 가볼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지 혹시, 계속 여기 있어서 잘 주변을 모르겠어요. 회사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. 혹시 노량진 무슨 아파트세요? 아파트 아니고 빌라예요. 노량진에 있는 빌라인데 이게 네. 한 어느 정도 해요? 시세가? 채가 저는 3억에 들어있고요. 예. 지금 전세세요? 네, 맞아요. 그리고 전세 3억? 네, 여유자금 있어서 5억 5천 있거든요. 여유자금이 추가로 5억 5천 있단 말씀이세요? 토탈. 아니요. 토탈. 다 해. 다 해서 5억 5천? 네. 그래서. 그러면, 네네. 네.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? 그러면 좋겠는데, 네. 이 돈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그냥 감이 없으신 거고. 네. 일단은, 그러니까 5억 5천인데, 이제 자금에 맞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5억 5천이 있으신 거고, 대출은 한 어느 정도 받으실 계획이세요? 그러니까 소득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? 소득은 남편이랑 저랑 합해가지고 한 7, 800 요 정도 나오는데요. 예. 합해서 7, 8천? 7, 800이요. 7, 한 800. 달에. 네네, 한 달에 7, 800. 네. 식구들이 워낙 저희가 지금 자녀들도 지금 대학생이고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해가지고 그닥 그렇게 막 저축을 열심히 하고 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. 혹시 청약통장은 있으세요? 네, 청약통장은 당연히 있고요. 네. 근데 예전에 집을 제가 찾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팔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뭐 처음 신청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네네. 이제 청약은 그래도 이제 무주택 기간이 좀 짧으셔도 어쨌든 일반 공급이 가능하신데 혹시 가점 혹시 본인 가점 아세요? 그런 거 잘 모르겠네요. 청약 점수 가점을 모르시면 이제 청약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긴 하는데 네. 가장 좋은 건 사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해서 가장 좋은 건 청약으로 당첨되는 게 가장 좋긴 해요. 네.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내 당첨 가능성은 따져봐야 되거든요. 네. 당첨 가능성은 따지려면 내가 신혼부부 투표 공급이 됐는지, 생애 최초 투표 공급이 됐는지, 군인 자녀 투표 공급이 됐는지, 근데 투표 공급 안 되신다고 하시는 거고, 그런 거 아니에요. 네. 혹은 유공자 투표 공급이 되는 거, 그런 것도 있거든요.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. 그렇다고 하면,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급으로 하셔야 되는데, 네. 근데 이제 그 일반 공급은 이제 가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당첨 가능성이 올라가니까, 네. 그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만약에 5억 5천이면 사실 서울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은 이제 25평에 한 10억 정도의 25평을 사시거나, 그죠? 네. 근데 25평은 또 너무 작잖아요. 네, 솔직히 네, 지금도 그 정도 살고 있긴 한데 네. 그나마 이제 아이들이 기숙사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냥 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은, 네. 그러면 34평에 만약에 가시려면 한 12억 13억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네. 그러면 이제 7, 8억 정도가 필요하신 거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근데 그 7, 8억 정도를 또 대출로 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, 많이 좀 부담됐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꼭 서울만 고집하실 건 아니고 수도권 쪽으로 넘어가시면 5억 5천이라는 자금으로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. 그래요? 예, 그래서 꼭 서울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네. 저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데, 네. 지금 노량진이면 그나마 가까운 수도권이 뭐 인덕원 쪽도 있을 수 있고요. 인덕원. 네,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쵸, 평촌, 인덕원, 그죠? 네. 수원 있고. 근데 지금 어디세요? 직장이 어디세요? 남편분 직장이? 직장이요. 남편은 서초 쪽이고요. 저는 서울역 쪽으로 가거든요. 그러면 또 너무 멀리 가실 수는 없네요.
네, 그래서 네. 그냥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일단 그쪽 바운더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좀 강북 쪽 위로 가셔도 되고 근데 강남에서 또 출퇴근하기는 좀 멋이니까 네, 그쵸. 예. 위로 가가. 네, 그거는 좀 범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사지는 마시고 네, 네, 제가 볼 땐 적정한 아파트 가격 수준이 5억 5천이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네. 그 정도 봤을 때 네. 한 8, 9억 정도로 보여져요. 한 8, 9억 정도로 사시면 어떠실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아, 네, 예, 네,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.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아파트를 좀 찾아보시는 게 네,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. 살고 계신 데서 그냥 전세로 사시고 남는 돈을 투자로 아예 그냥 다른 데 거주할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. 투자 목적으로. 아, 그 생각은 너무 어려워서 해본 적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 거긴 한데 어쨌든 네. 그렇게 해서 뭐 두 채, 세 채 전략으로 가는 것도 네. 어차피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하시는데 저 같으면 그 방법도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지방으로요? 그거. 아니요, 그것도 수도권 쪽으로. 네. 2억밖에 안 되는데, 그럼. 2, 3억, 2억으로도 가능하죠. 2억으로도 가능해요. 한 채, 대피고. 뭐 갭을 껴도 되고 아니면 네. 뭐 대출을 조금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. 네. 그런 식으로도.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경기도 때로 말씀을 드릴게요. 경기도 안에. 네. 네, 경기도 안에. 네. 근데 요즘 뭐 호재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. 그런 지역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시죠, 뭐. 경기도는 너무 포괄적인. 네. 네, 맞아요. 제가 네. 경기도 어디지?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. 개인적으로 그 용인 쪽도 요새 그 발표 났잖아요. 용인 쪽에도 최근에 그 용인에 그 반도체 공장 들어온다고. 네, 들었어요. 네, 근데 그런 쪽도 좀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살만한 데가 꽤 있어요. 용인살?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나쁘지 않아요. 왜냐면 또 호재도 있으니까, 호재도 있고 하니까 대신에 좀 더 저평가된 지역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쪽 그 바운더리 생활권이라고 하면은 뭐 평촌이나 인덕원 쪽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그쪽 어차피 그 라인에서 가까우니까.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네. 그 정도 하고, 근데 어쨌든 본인이 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야겠네요. 네, 그래서 뭐 지금 아예 부동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이 말씀 좀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건데 너무 이렇게 강의 위주로 듣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냥 본인이 좀 더 공부하셔서 빨리 발품 팔아서 좀 결정하시는 것도 왜냐면 너무 재다 보면 오히려 투자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발품 팔아서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 빌라가 팔려야 되는 거니까. 네, 그렇죠. 근데 빌라 팔리는 것도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. 임장을. 근데 지금 그냥 그 언론에 많이 나오기로는 한 28년 정도 그때까지 계속 안 좋다고 하니까 또 그때 가서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러니까 누가요? 누가 안 좋다고 그래요? 그냥 듣다 보면 막 들리잖아요.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요? 유튜브에? 네, 맞아요. 듣기는 열심히 듣거든요, 저도. 네. 그러면 뭐 그분들이 밥 먹지 말라면 안 드실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계로 듣고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요.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 그 전문가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에요.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참고 사항만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결정 본인이 하시는 건데 잘 모르시고 하니까 아마 결정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그래도. 네.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이 말 들으면 또 이 말이 맞고 또 제 말 들으면 또 제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. 그죠? 네, 맞아요. 네, 그렇게 아무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러게 투르드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아파트 보세요. 그래도 거래 찍히고 있는데 이 말도 맞는데 이제 자금이 5억 5천이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.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이제 좋은 거 살려면 그래도 한 1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 7억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7억을 대출 받기가 이제 부담스럽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제 수도권에 좀 저평가된 데 위주로 두 채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. 저는 한 가지는 대표님하고 되게 똑같고요. 한 가지는 다른 게. 어떤 게? 한 가지는 똑같은 거는 실거주로 깔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재 전세로 살면서 그 여유 자금을 돌리는 방법.
이건 완전 오케이. 저는 되게 동의를 하고 네. 제 생각입니다. 네. 그다음에 지역은 대구를 보셔라. 대구. 공부를 해보셔라. 대구. 그럴 수도 있죠. 대구. 대구면 2억이면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하니까. 그렇죠. 기회 장일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대구를 공부해보시면 근데 이제 대구도. 이분이 투자 이제 목적으로. 이분이 이제 저는 대전 사람이라서 네. 뭐 지방 수도권 뭐 이런 그렇죠. 그런 게 없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또 지방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. 맞아요. 그냥 DNA적으로. 맞아요. 또 그러면 또 안 맞으니까 맞아요. 한번 남편분하고 잘 맞습니다.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실거주는 맞아요. 지금처럼 그냥 일단은 전세로 가고 그렇죠. 투자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맞아요. 아니, 좋은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그 미분양의 공포라고 했던 지역들, 예를 들어서 뭐 김포라든가 동탄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회복했지 않습니까? 분양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그러면은 봤을 때 대구도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게 저도 보는 거예요. 역으로.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다 성향이 또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DNA도 다르듯이 어떤 특정 지역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그거는 또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또 움직이시긴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. 대구 쪽도 눈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